자,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박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박철우 검사장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수사 지휘권을 쥐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무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에 좀 부합하는 인사인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른바 이제 대장동 게이트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다 좀 더 붙여서 대장동 정성호 게이트 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항소 포기가 정말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의해서 지금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특히 이분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 박철우, 네. 박철우 이분이 하지 말라고 막은 사람이에요. 딱 하지 말라고 막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히 검사들도 일선 검사들도 당연히 항소하겠지라고 해서 했는데 그 자정이 넘어가는 그 시간 즈음에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박철우예요. 반부패 부장 이분. 그러니까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네. 그리고 이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 이분들이 짜고 항소포기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지금 이 대장 자리에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대장동 덮겠다는 거죠. 대장동 덮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뭐 익명으로 지금 글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일선 검사들이 뭐라고 지금 게시판에 글 올리냐면 우리 구성원들 조롱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말도 안 되는 인사이고요. 특히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는 더더욱 아니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이제 성명을 발표한 18명의 지검장들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었던 검사들이 아니라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인사 단행했었던 지검장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 정권이 임명했었던 검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선 수사검사와 공판팀 검사들이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사실상 견인해 준 사람을 다시 한번 지검장 승진시킨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때에 맞는 보상과 때에 맞는 승진으로 그 조직이 좀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과정일 텐데, 외압을 통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었던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사승진, 그러니까 밀어 올린다라는 게 과연 검찰 사기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게 지금 입법부부터 대통령실을 지나서 민정수석실까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비위에 따른 변호인들이 지금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네. 이태영 비서관부터 뭐 조원철 법제처장도 대장동 변호인이었고요.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등 대북송금, 위례, 대장동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이런 수순으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훈성 인사가 아니냐, 내 편 챙기기가 우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노골적으로 대장동 사건 덮겠다는 선언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잖아요, 조만간. 그러니까 완전 그냥 본인들의 손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 그냥 마음대로 지금 주무른다라는 인상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으면서
개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이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누가 이것을 개혁의 수순으로 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엇보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뭐가 안 됐습니까? 7,800억 원 그 성남 시민들의 돈을 환수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그 범죄 수익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누구 말처럼 녹취에서 나오는 몇 년만 살고 나오면 그 7천 몇백억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거 그게 정말 이 분통 터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완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법 만들면 막을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겁니까? 이 법 만드는 데 대해서 막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그 법이 지금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입니다. 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을 만듦에 있어서 막는 자가 있다면 그 막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외치면서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데 모든 이제 힘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사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이정현 지검장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게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하고 징계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항소 포기한 것도 이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나고 있고 또 이진우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항소 포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외압이지 뭐겠어요. 그걸 네. 누가 누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에서 검찰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거나 면소 판결을 받거나 공소 기각 처리가 되면 해당 검사는 항소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 대장동 1심 사건 판결문을 보면 특가법상 배임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 판결을 받았고 또 특가법상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건데 이렇다 할 설명이나 이렇다 할 이 납득될 수 없는 과정이 없이 그냥 외압에 따라서 뭔가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징계를 받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뭐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정성호 장관은 도어 스태핑에서 잘된 재판이다, 잘된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잘된 재판이고 잘된 수사인데 어떻게 기소가 조작일 수 있겠습니까? 재판과 수사 중간에 있는 것이 기소인데 그것이 조작됐다고 한다면 잘된 재판, 잘된 수사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지금 정부와 검찰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보은성 인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 기각 내지는 공소 취소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라고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뒤가 안 맞다. 검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승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거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선 검사들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지휘관이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결국 조직을 망가뜨려서라도 이런 사건을 특정 사건을 이제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요 직권남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항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형법 123조에 보면 나와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이 권리 부분,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명이 아니라 그 예전에 이제 보면 검찰 그 이제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명하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2003년도에 없어집니다. 상명하복에 대한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나온 게 검찰 이제 일선 검사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이제 하달의 상명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항변권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항명이 아니고 항변한 겁니다. 이건 도대체 왜 우리가 항소를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묵살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해. 두 번이나 말하는 이런 의견을 표출한 거 그거 외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성호 의원이 예전 6년 전에 본인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 표명하는 것은 그거는 외압일 수 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을 한 부분도 충분히 고소고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덮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요. 1심 판결문에서 사실 이제 무죄로 받았었던 혐의 중에 그 428억 뇌물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정진상 비서실장의 공소장에도 정진상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죄가 돼버리면 준 사람은 무죄가 됐는데 받거나 보고받은 사람은 유죄일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말해서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장을 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서는 상당히 검사 측에서는 혹은 국민 편에서는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달 28일 날 백현동 민간업자 민간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정바우 씨일 텐데 아마 추징이 2억일 거고 구형이 5년이에요. 2심 이제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번 일처럼 상고 포기를 지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지검장으로 인사승진한 이 지검장에 따르면 어쨌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여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백현동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민간업자의 죄를 줄여야지만 어쨌든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으로는 보여집니다. 방탄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앞으로 또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바로 그 지금 배임죄예요. 그 배임죄도 지금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나마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받은 게 배임죄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뭐 일부 무죄, 전부 무죄 있지만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그마저도 다 면소 판결됩니다. 그냥 무죄가 되는 겁니다. 뭐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몇 년 안 살고 그냥 무죄로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어쨌든 항소심은 열립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이미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툴 수 없는 거죠. 이 변경 분리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수사와 기소를 이제 이 민주당이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2심 재판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서울 고검 검사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2심 항소심에서 국민 측 검사 측의 검사는 서울 고검 검사 딱 한 명이고요. 대장동 일당들이 쓰는 법조인은 전산망에 등록된 사람만 60명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1대 60의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검찰 1, 네, 변호사 60. 검찰 1, 변호사 60. 근데 그 서울 고검 검사는 1심 재판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이제부터 스크리닝하고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그 대장동 일당들의 60명 변호인들은 1심부터 스크리닝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운동장에서 시작이 된다. 1대 60의 재판이 이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도장 찍고 결정한 것이 이번에 중앙지검장으로 앉게 된 박철우 지검장이다. 네, 박 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지검장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 사건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임명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온 거 아닐까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구자연 검사 같은 경우 대검차장 후임이죠. 네. 구자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대변인 하셨던 분이고 네. 또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역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했었던 사람이라서 어찌됐든 이 정치편에 서가지고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검사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웃긴 것은 민주당에서 노만석 대행의 행태도 그렇고 자기 편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검사가 아닌 정의로운 검사이고 나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사실 정치검사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청 폐지하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박 지검장 뭐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그러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늘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등장했었던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 정권에 유리하게 어떤 뭐
재판이나 어떤 검사 수사 내용을 끌어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검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결국 이제 정치적 이런 중립성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 바로 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인사 누가 봐도 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전진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앞으로 나오는 어떠한 수사 결과도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전형적으로 진짜 이게 수사를 받아야 될, 상을 받아야 될 사람과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완전 지금 뒤바뀌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단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도 그런 것이 검찰의 정치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노 대행이 마지막에 사퇴를 하면서 용산 때문에 부대꼈다고 본인이 이미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검찰총장이 그 법대로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정치적으로 자기가 부대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때문에 부대꼈다? 용산 때문에 부대꼈다라고 본인이 직접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화되었다. 현 권력의 장난감이 되었다, 놀이개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뭔가 뭐 필요하다, 국정조사를 하든지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은 지금의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법사위에서 그 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시 이제 국조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동수로 좀 다시 간사도 뽑고 위원장도 뽑아서 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아니면 이거 특검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지난 법무부 정기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전부 다 한직으로 보냈거든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대북송금 등등 한직, 그러니까 잘 기피하는 부서이죠. 네. 기피하는 그 지역에 인사 조치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정치적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들었고, 근데 또 반면에 이번에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정권의 명령을 받고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또 심지어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검찰총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일선 수사들이 검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외압과 외풍을 막는 역할인데 노골적으로 이 경영자의 입장,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도움되는 검사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검사, 나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정치 검사라고 규정하는 이 자체가 아마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충성 경쟁이 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사법 정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책임이요. 네, 그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책임을 이제 따져 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특검도 필요하고 그래서 국조특위도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사법농단이라고 우리가 총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희대 대법관을 불러가지고 조리돌림 한다든지 또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지금 배임죄도 폐지한다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이제 우습게 제가 다른 방송 가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면 왜 자꾸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대장동 이 사건 자체가요 이재명 피의자가 같이 연관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애초부터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동 판결문에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1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연관이 된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의심들, 국민적인 의심들, 그리고 10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좀 자제하라. 그 얘기하고 바로 1호 항소 자제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맞물려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큰 의심을 품고 있고,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든 국정감사든 진행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해명을 하고 이 정말 울분 터지는 범죄 수익금
몰수하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중 있는 책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죠. 네. 대장동 일당 1심 선고가 있은 후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드디어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대장동 일당들의 이 부패 수익에 대해서 끝까지 환수해야 되는 그 목적이 국가의 책임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또 검찰이 이렇게 정치 검찰과 비경청 검찰로 나눠가지고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검찰청법에 따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설마 대장동 사건의 항소가 포기하라고 이렇게 될지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맞물려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 항소 포기 워딩도 그렇고 그 공무원들 휴대폰 다 압수해가지고 한다는 그 TF 만든다는 그것도 네네. 그 현안에 대해서 이제 신상필벌이라고 그랬나요? 본인의 SNS에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올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현안이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규환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할 때 날이냐 때냐 관행으로서는 날이었지만 처음으로 시간을 도입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했었거든요. 왜 이례적인 선례를 지금 처음 대입하느냐. 이게 주된 논리였는데 항소자제의 첫 설례가 왜 대장동 사건이냐는 거죠.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인사가 핵심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